안녕하세요. 내 손 안의 코치, 비만 잡는 닥터 코치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영양제 몇 개 주워 먹고 다른 거는 공복인 상태로 아침에 이제 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지금 갱년기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해서 효과가 그닥 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챙겨 먹는 게 한 2가지 정도 되는데요. 비타민 D는 꼭 챙겨 먹습니다. 비타민 D는 보통 권장량은 1000 인터내셔널 유닛이라고 해서 1000 IU 정도가 있고 갱년기가 되면 2000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 D가 떨어졌을 때 각종 질병들의 위험이 올라간다라는 연구가 엄청 많았어요. 실제로 그럼 비타민 D를 주면 효과가 있을 것이냐? 거기에서 검증이 됐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졌을 때는 이 병도 올라가고 저 병도 올라가고 약간 이렇게 이제 관련성은 되게 높았는데 비타민 D의 결핍이 원인이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비타민 D를 준다고 그 병이 예방이 되거나 좋아지거나 경과가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아마도 병의 진행의 중간의 어떤 표지자일 것이다 라는 말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뭐 무슨 보약처럼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막 줬던 연구들을 보면 다 이제 꽝이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타민 D는 사실은 갱년기 때 뼈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먹어서 손해볼 건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그 검진했을 때 비타민 D를 일부러 먹지 않으면 수치는 보통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치보다는 대개는 낮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비타민 D는 실제로 먹어서 그렇게 손해볼 거는 없다. 크게 이제 이걸 먹는다고 무슨 치료가 되거나 이런 거창한 효과는 없지만 적어도 먹어서 손해볼 건 없고, 특히 저 같은 이제 갱년기에 접어드시는 분들은 뼈 건강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비타민 D는 1000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는 저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두 번째 집어먹는 것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도 실제로는 이 오메가3를 먹었을 때 심장질환을 예방을 하더라라는 관찰 연구들에서 이 오메가3가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오메가3는 심장질환에 도움이 된다. 부정맥을 막아주는데 도움이 된다. 또는 뭐 이 오메가3를 먹었을 때 인지 기능의 저하를 막아준다. 관찰 연구에서는 오메가3를 많이 먹을수록 인지 기능의 저하가 있고 막 약간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때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붐이 일면 반드시 테스트를 하는 연구자들이 생기죠. 그래서 오메가3를 먹여봤더니 실제로 어땠느냐? 별로 그닥 효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주 위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도 일부러 생선 섭취를 주 2회 이상 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먹어서 크게 득이 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크게 해가 될 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비타민 D랑 오메가3는 먹고 있고요. 임상 연구에서 효과를 보기 위한 오메가3의 용량은 꽤 높아요. 3에서 4g 정도 됩니다. 보통 한 알에 1g 정도 있기 때문에 3알, 4알을 먹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는 먹으려니 이제 약간 울렁거리고 또 그런 효과가 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사실 한 알 정도, 그래 오늘은 더 건강해지자 싶으면 2알 정도 먹기는 하는데 한 알 정도 먹다 말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먹는 건 그 정도입니다. 비콤, 임팩타민 같이 고용량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대사 기능에도 그렇고 크게 손해볼 게 없고 위험하지는 않아서 비콤C 또는 뭐 고용량 비타민 B, 요즘 B맥스라든지 이런 이제 비타민 B군도 고용량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끔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할 때는 한 번씩 먹기도 합니다. 이제 이거 먹으면 좀 덜 힘들어지리라는 믿음 하에 약간 플라시보 효과를 가장하면서 먹기는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크게 손해를 볼 거는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뭐 감기에 걸렸다 이랬을 때는 간헐적으로 고용량의 뭐 비타민 B군이나 C군을 드시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있어요. 비타민 C를 하루 10g씩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매일 이제 10g씩 먹어야 될 때는 이 10g이 몸에 들어가면서 생기는 어떤 이제 대사의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10g이 왔다가 끊어졌을 때 몸의 대사가 또 바뀔 수 있고 이게 의도치 않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영양제는 예전에 못 먹고 결핍이 됐을 때 정말로 어디 바다에 나가기 때문에 극한적으로 환경이 바뀌었거나 또는 정말 큰 질병으로 수술하고 입으로 섭취를 전혀 못하는 이런 경우에는 영양제는 100%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앞으로 내 기능을 더 올리고 싶어. 이럴 때 영양제가 도움이 될 거냐? 아닙니다. 오히려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 영양제 이런 것들을 너무 우상화 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먹어도 좋지만 안 먹어도 잘 살아요. 그래서 식사로 가급적이면 건강하게 이제 몸을 채우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영양제는 과량으로 먹다가 의도치 않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연구에서 한번 보면 암 환자분들한테 이제 영양제를 먹이면 도움이 될 건가 이런 부분으로 관찰 연구는 꽤 많이 됐던 적이 있는데 오히려 비타민 B군이라든지 비타민 A류에 속하는 영양제들이 실제로는 사망률을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E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과량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영양제는 말 그대로 결핍이 됐을 때는 확실한 효과를 주지만 나의 상태를 더 개선을 시키는 효과는 전혀 없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가끔씩 먹다 말다 하시는 걸로 가볍게 넘어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안 먹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먹어도 크게 뭐 효과도 없다. 가볍게 영양제를 대해주시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체중 감량을 할 때는 저는 오히려 비타민 D는 보약처럼 드시기를 권합니다. 대부분 이 체중이 조금 비만도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을 보면 비타민 D가 정말 좀 평균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비타민 D는 일부에서지만 지방간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도 있어서 체중 감량을 할 때 저는 꼭 드실 것으로는 비타민 D, 몸의 대사를 좀 활성을 시키는 고용량 비타민 B군 이런 것들은 드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다이어트의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식이섬유 같은 것들도 꼭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보통 변비가 오잖아요. 그럴 때 마그네슘 같은 거를 드실 때는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마그네슘 자체가 몸의 대사 기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비도 같이 해결을 하면서 영양제를 하나 고려를 하실 때는 저는 마그네슘도 괜찮은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사를 정말 좀 초반에 많이 빼게 될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때는 열량 결핍이 오면서 이제 몸이 이것저것 힘들어질 수 있어서 정말 영양제가 실제로 못 먹기 때문에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초반에 다이어트를 좀 빡세게 하면서 이제 체중이 감량되는 그 시기에는 오히려 영양제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단계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체중 감량 시기에는 반드시 영양제를 챙겨 먹자가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비타민 B군, 비타민 D군, 필요하면 오메가3도 저는 같이 이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변비도 같이 생긴다 그러면 마그네슘 같은 거 추천을 드리고요. 유지할 때는 먹다 말다 이렇게 이제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